네, 시민언론 더 탐사 역사 강의 한국사 신명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거짓말, 워터게이트 사건을 긴급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신라 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언론 탄압과 그다음에 정부의 거짓말, 그다음 미국의 그 초유의 사태였죠. 닉슨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워터게이트 사건. 자, 그 주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경문왕 얘기를 통해서 짧게 강의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봤더니만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신라 하대 경문왕이라고 있습니다. 자, 신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박격거세 이후에 신라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태종 무열왕, 문무왕 이때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죠. 그때가 이제 신라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신라 상대, 중대, 하대다 그러는데 그럼 신라 중대가 우리가 통일신라 전성기였고 하대다 그러면 신라가 이제 허물어져가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한 왕이 경문왕이라는 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특히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설화가 있죠. 자,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대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요즘 그 대학교 커뮤니티에 대나무 숲이란 게 있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제 무슨 대학교 대나무 숲, 무슨 대학교 대나무 숲, 대학교 대나무 숲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대나무 숲과 연관되는 것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여기서 나왔던 얘기였죠. 아니네. 의관사 대령이요. 어서 들라. 부르셨습니까, 상감마마? 어서 오게. 다름이 아니라 날 좀 도와줘야 되겠어. 분부하옵소서. 사실은 말이야. 날 좀 보겠나. 날 좀. 아이고, 임금님기가 당나귀 귀옵니다. 아이고,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무슨 여인지 자구나미는 이렇게 귀가 크지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흉보겠느냐. 그러니 내 귀가 보이지 않도록 큰 왕관을 만들어 주겠나. 우리 임금님 새왕관이 이상하게 전에 쓰시던 것보다 몇 값을 크니 웬일일까요? 임금님께서 정말 멋져이셔. 그렇고 말고. 임금님께서 그 높다는 왕관을 쓰고 계신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 임금님처럼 인자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영감님 뭘 보고 웃으세요?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요. 날처럼 미쳤다고 해도 할 수 없어. 어차피 난 임금님의 비밀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성문 밖인데다가 아무도 없으니 죽기 전에 마음속에 맺은 이 답답한 한을 풀고 가야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어찌 됐소? 대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더니 그 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사옵니다. 그래 이제야 편히 지낼 것 같구만 그래. 말라버린 대나무엔 어느새 새싹이 돋고 다시 전처럼 대나무 숲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살펴봤더니만은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인데 한편 우리가 삼국유사에 경문왕과 귀설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란 얘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나 페르시아 신화나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등 수많은 곳에서 요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겠죠. 자, 한편 이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또 2000년대까지 와서 많은 소설가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소설로 재구성되었다. 문학적으로 다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살펴볼까요? 그지?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경문대왕의 귀, 여의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삼국유사 기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삼국유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그냥 교양이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있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있었는데 이게 고려 중대예요. 요거보다 이제 뒤에 늦게 나온 얘기가 자,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김부식이 삼국의 역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 나름대로 역사를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식은 기이하다, 신기하고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이 신기하고 이상한 얘기들은 다 빼놨어.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야 김부식 그걸 왜 다 빼먹어? 그제 나는 네가 빼먹은 것을 다 정리할 거야. 이게 유사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물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실물상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계에서 빠뜨려놓은 얘기를 난 쓰고 말게다 하는데 그때 이제 삼국유사는 삼국사계와 달리 많은 신화적인 얘기나 설화적인 얘기,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삼국유사 기이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자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귀가 뭐해졌다는 거야? 갑자기 길어져서 당나귀 귀처럼 되었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왕후와 궁인들이 모두 알지 못하였으나 이러면 임금의 귀가 커졌는데 왕후, 자 부인도 몰랐다는 얘기죠. 자, 궁궐 안에 모두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비밀이었다는 것 같아. 근데 오직 복두장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 복두장 나왔죠? 무슨 장인 같아요. 자,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임금의 모자나 두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장인은 임금의 귀를 볼 수밖에 없었죠. 이 한 사람밖에 그걸 몰고 있었는데 비밀로 했다는 얘기죠. 밖에 나가서 발사하면 안 된다. 자, 평생 동안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장차 죽으려 할 때 도림사 대나무 숲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궁궐 안에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궁궐 밖으로 나온 거죠. 아마 도림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라 경주 어둠에 좀 있는 절이겠죠.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자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기는 나귀귀처럼 생겼다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죠.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자 근데 혼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 이후에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나서 자 우리 임금님기는 나귀의 귀처럼 생겼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경문왕이 이걸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싫어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다 베어버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산수유 나무를 심었더니 그랬더만 이번에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다만 임금님 귀는 기다랗다. 당나귀가 빠졌네요. 그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에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가져왔느냐? 자, 우리가 여기 당나귀기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이제 당나귀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를 임금이 되었으니까 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을 경청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해보는 거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귀가 만약에 실제로 컸다면 당나귀라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잖아요. 일종의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비밀스러운 컴플렉스인데 이 컴플렉스가 혹시 고민이겠죠. 자, 누구한테조차 감춰야 된다? 부인한테조차 감춰야 될 때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뭐 또 한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색을 좋아하는 임금의 성향을 빗댄 의미다라고도 하고 한편은 뭔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는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당나귀 귀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경문왕대 그 삼국유사를 해석하는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궁궐 밖 대나무 숲에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궁궐 안과 궁궐 밖이라는 하나의 대비 구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궁궐 안과 자 도림천 그의 대나무 숲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림사 근처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 정치적으로 말들이 참 많죠. 자 어쩌면 아무리 사실을 숨기려 하더라도 그 진실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에도 결코 권력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다. 자,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멋있는 문장이 와서 제가 슬쩍 인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자유와 진실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은 아무리 권력이 억압하고 누리려 해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은 시대를 거쳐서 늘 풍자와 패러디 같은 문학적 수사로 다양한 형식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연일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죠. 그러나 자, 대통령실 바깥에 자, 궁궐안이 있으면 도림사의 대나무 숲이 있었죠.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면 자, 시민들이 있는 광장이 있죠. 광장에서조차 이 진실을 자, 숨길 수는 없었겠죠.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의원들은 MBC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폄훼하는 조작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현업 언론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보다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발언의 취지에 대한 해명이나 유감을 밝히지 않고 보도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하는 건 명확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나무 숲을 베어버린 경문왕은 바른말을 하는 사람, 바른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현실과 비춰본다면 자, 뭐예요? 그제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죠. 정부의 언론 탄압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탄압을 통해서 거짓말을 양산해 나는데 최근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가짜뉴스 발단, 자, 엄중하게 본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자, 진실을 보도했는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엄중하게 살펴본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자, 살펴보니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야당과 좌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 자,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MBC의 조작 선동에 엄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지금 또 어떻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이런 또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도대체 무슨 해명인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바이든이란 말이 나올 수도 없다. 이걸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누군가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아니라 나는 말리문으로 참 대단한 수준이죠. 게다가 음성학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이든 아니다 말리문이다. 자, 전체 국민들의 귀를 전부 다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자, 신문에 난리도 아니죠. 대통령 비속어 파문 옹호. 자, 대통령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알 것. 자, 쭉 하면서 자, 기억이 안 난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는데 그건 가짜 뉴스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해. 대나무 숲을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다가 진영 논리로 자, 바른 말을 하면 좌파 빨갱이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제 오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여당은 MBC를 항의 방문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봤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검찰 고발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죠. 자, MBC 기자를 향해서 그는 호남 광주 출신에 러시아에 유학을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이고 경향신문과 MBC를 다닌 건 진짜 좌파다라는 이런 인신공격.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 좌파다, 우파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지. 자, 윤 비속어 논란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 진상 밝혀야. 도대체 자, 무슨 진상을 밝힌다는 얘기입니까? 말한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로 전부 다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죠.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죠. 염치와 모렴치의 문제란 말이죠. 깨어있지 않다면 계속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자, 그들의 표현대로 국민들을 뭘로 취급한다는 겁니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 정치권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What happened in Watergate, it was ov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is illegal burglary until he resigned. We wrote stories about it, but people didn't believe it. They thought it was inconceivable that the president would be involved in these activities. 닉슨 대통령이 재선 준비를 하던 1972년 6월 괴한 5명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입주했던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이 사건의 배우로 닉슨 대통령이 지목됐지만 그는 계속 발뺌했다. I welcome this kind of examination because people have go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president's a crook. Well, I'm not a crook. And that was a mistake. I think if he early on he'd come out and said, this got out of hand, I'm the person responsible, I'm the president, then he probably, in my view, would not have had to resign.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봅시다.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72년 이렇게 나와 있죠. 닉슨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자, 닉슨이 내려온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닉슨의 거짓말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닉슨이 나오죠. 제가 소개했던 사진이었는데 중국의 모택동과 닉슨,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났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는데, 자, 닉슨 대통령의 모습이죠. 자, 닉슨, 미국의 37대 대통령. 자,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에요. 이 닉슨은,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게끔 한다면 베트남 전쟁 즈음에 그때 대통령을 했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던 것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데탕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베트남에서 평화 협상을 진전시켰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정작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미 대선 무렵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닉슨이 1974년에 자, 사임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연표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현대사인데, 우리가 보통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를 우리가 현대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이게 이제 트루먼 독트린,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트루먼 독트린, 이게 콜드워, 냉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20년 흐르는 거예요. 20년, 60년대 후반이 되는 거죠. 이게 닉슨 대통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자, 여기에 6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미국의 닉슨이 있는 거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요쯤에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뭐 요 정도 이제 현대사의 연표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자,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봅시다. 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닉슨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이 나름대로 중국과 수교를 맺고 이런저런 것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좋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재선을 확신하지 못한 백악관의 참모들의 비열한 음모였는데, 자, 워싱턴 시내에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이 있었던 것이었죠. 워싱턴 시내에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다. 자, 닉슨 대통령 공화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뭐 전직 FBI 요원, CIA 요원 등등이 지휘를 맡았고, 자, 배관공으로 위장한 정보부 요원들이 민주당 선거본부의 도청장치를 자,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발각되었던 것이었죠. 자, 근데 요거 사건이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주거 침입 정도로 어떻습니까? 처리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자, 예상과 달리 닉슨은 재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힘들 줄 알았는데 압도적인 표를 얻으면서 자, 닉슨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되는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사건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파장이 커지는 거죠. 자, 재판 과정에서 닉슨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자, 결국은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TV로 생중계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닉슨 대통령이 사건의 은폐 공작에 관여하는 내용이 녹음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미 의회에서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해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닉슨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자, 비밀보장 특권인 행정특권을 이유로 닉슨은 나는 그런 거 없다. 또 제출할 수 없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은 닉슨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당시에 임명됐던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법무장관이 이 닉슨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을 하게 되고, 법무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니 자, 법무부 장관이 있겠죠. 부장관도 해임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자, 복구송부 차관이 해임 명령에 따라 자, 특별감사를 해임하게 되는데,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닉슨이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었죠.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닉슨은 계속 변명을 했던 것이었죠. 닉슨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닉슨의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닉슨은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대통령은 4년 동안 루이 14세와 같은 전제적 권한을 누린다. 자, 프랑스의 절대왕정 루이 14세로 들어봤죠. 루이 14세 같은 전제적인 권한을 누린다. 따라서 그 어떤 사법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닉슨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자, 뭔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5년짜리 대통령인데 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닉슨은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하며 통치 행위라고 변명을 하고,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면 안보상 큰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이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 외교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닉슨은 계속 뻔뻔하게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닉슨에게 테이프를 내놔라. 이걸 요구했고, 이 테이프에서 조작의 흔적이 나왔고, 또 닉슨이 CIA 국장에게 직접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결국은 여론은 닉슨에게 완전히 싸늘하게 등을 돌렸던 것이었고,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탄핵 표결이 모두 가결되고, 결국은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닉슨은 하야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 72년이었는데 결국은 그 작은 하나의 사건, 사실은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랬으면 어쩌면 끝났어야 되는 얘기였죠. 닉슨은 재선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결국은 닉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닉슨은 내내 뭐 했던 겁니까?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변론을 위해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이었죠. 자, 의회 모두 시간과 관심이 모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닉슨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임하겠다. 자, 그래서 8월 8일 날 하야 연설을 발표하고 결국은 다음 날 대통령을 사임하게 되는 거죠. 닉슨, 자, 미국의
초유의 사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인까지 몰고 왔던 대사건 워터게이트.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닉슨의 측근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가?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단순 주거 침입 이 정도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었죠. 자, 근데 자꾸 사건이 불거지면서 닉슨이 거짓말을 낳아버렸던 것이었죠. 미국인들은 도청 행위 자체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애썼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물론 정치인도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걸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실수를, 잘못을 끝까지 덮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방송국을 고발하고 억압하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린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광장에서 진실이 숨겨질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자, 여러분, 미국인들은 그런 대통령의 거짓말에 분노했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사실 닉슨이 이거보다 더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정치 권력의 힘으로 자행되고 있고 또 유야무야 덮어주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 되겠죠. 자, 다시 경문왕으로 갑시다. 뱀과 함께 자는 임금, 신라 경문왕. 자, 삼국유사의 경문왕 기사를 보면 아까 봤던 대나무 숲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뱀 얘기가 나와요. 경문왕이 자는데 왕의 침전에는 매일 저녁이면 많은 뱀들이 모여들었다. 궁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쫓아내려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만약 뱀이 없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으니 쫓아내지 마라. 언제나 잘 때에는 혀를 내밀어 온 가슴에 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문왕이 잠을 잘 때에는 언제나 뱀들이 임금의 가슴을 덮고 혀를 내림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역시 삼국유사 기편에 쓰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짤막한 기사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그 끔찍한 뱀이 나오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난 뱀이 좋아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뱀을 보면 대부분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문왕의 신변을 지키는 사병, 공식 호위무사가 아닌 듯. 무슨 얘기냐? 지금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나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궁인들이 놀라지 않겠죠. 자, 쫓아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 어떻습니까? 이게 비공식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사병 공식 호위무사가 이지 않을까? 또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뱀이었다면 뱀에 의지하여 흉악스럽게 보여야 신변의 안전이 보장된다. 자, 조금 풀어봅시다. 여러분, 신라하대로 가면 자, 수도 없이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리 부르스가 난단 말이에요. 아마 신라하대 상황에서 경문왕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 세월이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실제 뱀이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선 라인이 아니겠느냐.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연산군 일기에 연산군도 뭐 했습니까? 뱀에 의지했다는 얘기죠. 연산군도 한여름에 침상 밑에 뱀을 잔뜩 놨다는데 결국은 이 뱀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뱀이란 것은 자, 경문왕식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비선 실세 뭐 등등으로 보이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정권의 비선 실세들은 누굴까요? 제가 혹시라도 뭐라 그럴까 봐 사진을 최대한 뭡니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법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스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다음에 후계자라는 얘기도 듣고 자, 여기에 수많은 서울대 라인과 검찰 라인들 또 윤핵관들 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측근만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